자, 오늘 이제 2월 9일입니다. 오늘 이제 김하성 선수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현지 매체에서 김하성 선수에게는 좀 다소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CBS 스포츠에서 어제 이제 30개 구단이 직장 폐쇄 해제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네.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지명타자 지금 FA인 넬슨 크루즈와 계약하라였습니다. 넬슨 크루즈 뭐 다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메이저리그 17년차 경력 베테랑 지명타자이고, 그렇죠. 또 뭐 통산 홈런 449 홈런을 때려낸 거포인데, 이 선수를 지금 이제 샌디에고가 영입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2013년에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로에 연루되면서 이제 약물로 징계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약쟁이죠. 네. 사실 40살, 지난해가 만으로 40살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홈런에 86타점, 타율은 2할 6푼 5리로 다소 낮았지만 OPS도 0.8을 이번에도 넘겼어요. 그래요. 지금 사실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도입은 이 노사 협의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노사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명타자가 내셔널리그에 도입하는 거는 선수 노조 측에서도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구단주 쪽에서도 이제 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샌디에고의 공격력은 평균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스탯으로 살펴보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WRC 플러스, 그러니까 조정 득점 창출력으로 봤을 때 100이 평균인데 97점을 기록했으니까 평균 살짝 아래였고요. 순위로 놓고 보더라도 리그에서 14위였습니다. 홈런 역시 180개에 그쳤죠. 이게 23위의 성적입니다. 그래요. 크루즈를 영입해서 지명타자 이 자리를 좀 보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쇠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30홈런 정도는 보장되어 있던 타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매체에서는 이 41살이 되는 크루즈가 언제든 기량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직 그런 징후가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템파베이에 이적하고 나서는 OPS가 0.725로 떨어졌을 만큼 좀 다소 그렇죠. 타석에서 부진했습니다. 단순히 타율만 보더라도 2할 2푼 6리에 그쳤으니까 지난해 후반기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이 있긴 했었고, 이게 노쇠화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크루즈 영입으로 공격력 보강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선수다라고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넬슨 크루즈가 이 히스패닉 출신으로서 굉장히 베테랑이기 때문에 약물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히스패닉 선수들 사이에서 분명히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하거든요. 지난해 마차도와 타티스 주니어가 더가웃에서 마차를 일으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확실한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 원래 예상대로라면은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에는 윌 마이어스가 수비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우익수인 윌 마이어스가 지명타자로 가고, 또 이제 우익수 자리로 타티스 주니어가 완전히 포지션 이동을 하진 않더라도 우익수로 많이 출전할 수 있지 않겠냐. 어깨 부상 여파 그렇죠. 때문에. 어깨 부상 여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난해 이 우익수로 출전했는데 생각보다 수비가 나쁘지 않았고요. 네. 공격력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타티스 주니어가 빈 유격수 자리에 김하성 선수의 출전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넬슨 크루즈를 데려와서 지명타자 자리가 확 막혀버리면은 그럼 타티스 주니어도 그대로 유격수일 거고, 그렇죠. 윌 마이어스도 우익수일 거고, 그런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는 백업 선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출전 기회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크루즈를 영입했을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과연 이 실제로 이 영입 가능성, 이 크루즈 선수의 실제 영입 가능성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넬슨 크루즈를 영입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논외로 쳐야겠지만 메이저리그는 이제 고정 지명타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아메리칸 리그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고정 지명타자로 300타석 이상 출전한 선수를 살펴보면은 채 9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 7명 정도, 6명 정도, 그마저도 뭐 탑급 공격력을 지닌 선수는 또 손에 꼽죠. 오타니, 뭐 넬슨 크루즈, JD 마르티네즈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고정 지명타자를 영입하면서까지 공격력 강화를 시도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윌 마이어스를 지명으로 보내라, 아니면 윌 마이어스를 트레이드해라, 또
이제 에릭 호스머 같은 경우에도 연봉에 비해서 너무 타격 성적이 안 나오니까 트레이드해라 이런 상황에서 야수 잡스를 오히려 치워야 되는데 더 보강을 할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프 시즌에 애덤 프레이저 선수를 치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야수 교통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타자를 영입할까라는, 그것도 이제 지명 타자, 수비 포지션이 그렇죠. 없는 지명 타자를 영입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사실 그리고 크루즈 선수의 연봉 지난해 미네소타와 1년 1,30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샌디에고의 사치스의 부과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 2021년 기준으로 2억 1,650만 달러. 이게 이제 사치스 라인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올 시즌 연봉 예상만 하더라도 2억 1,400만 달러이니까 만약에 사치세 기준선이 2억 1,000만 달러로 유지될 경우에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 또 사치세 라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프 시즌에 이제 샌디에고에 영입한 선수들을 지켜보면 뭐 닉 마르티네즈, 그렇죠. 로버트 수아레즈, 뭐 루이스 가르시아, 사실 선발 투수 혹은 불펜 투수, 저렴한 투수 위주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뭐 샌디에고 프런트가 바라보고 있는 전력은 타자는 괜찮은데 지난해는 투수들이 좀 너무 부진했었던 것 같아라는 이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도 허리 통증을 느낀 이후에 너무 부진했잖아요. 뭐 블라이크 스넬이 후반기에 살아나긴 했지만 전반기에 너무 좋지 않았었고 전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샌디에고가 보강을 한다면 투수 쪽이 앞으로도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가 사실은 이제 이 지난 3일에 미국으로 출국할 때 이 지명 타자 제도가 도입된다면 내게는 좋은 기회다. 이제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계속해서 현지에서 좀 이런 저평가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뭐 팬 입장에서는 좀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녀 연봉만 2,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 같은 경우에 사치세를 넘을 만큼 돈을 많이 쓰는 팀이긴 하지만 이 정도 계약금이 남은 선수를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를 어떻게든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살려서 쓰고 싶어 하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김하성 선수 본인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크루즈 영입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가 이제 저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또 김하성 선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또 2022 시즌 타격에서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얘기는 뭐 또 쏙 사라질 테니까 맞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는 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